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남도청을 찾아서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경전설의 전철화 등 주요 현안들이 매끄럽게 풀릴지 주목됩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남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전남의 미래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지역 현안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연설은 1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예정된 7분을 5분 남짓 넘긴 겁니다. 그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관심을 끈 건 세 가지 사업으로 한전공대 설립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예비타당성 재주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언급으로 꼽힙니다. 대통령의 관심 표명으로 사실상 예타 통과를 예고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무안공항도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새만금공항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고 동남권 신공항이 재부상하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의 위상을 위협받았지만 대통령의 지원 약속으로 확실한 도약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무안국제공항 8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거점 완문공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동안 꼬이고 막혔던 현안 사업들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담기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전남 지역 시군 부단체장의 보임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본청에서 시군 부단체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근무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급 승진 시에만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파견을 했던 것을 4급 승진 시에도 파견 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이 올 상반기에 9개 시군 51군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질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9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장과 휴일 수당 등 1,600만 원의 금품을 미지급한 업소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6군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의 지급, 그리고 5군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은 앞으로도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팀 결성이 처음인 한국의 여자 수구팀이 사상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한국과 러시아 조별 예선에서 경다슬 선수가 경기 종료 4분을 남겨두고 첫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1대30으로 졌습니다. 한국 여자 수구팀은 오는 18일 캐나다를 상대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목포 등 4개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이 시작됐습니다. 전남도는 관광지와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왔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농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판매 유통가를 신설하는 등 행정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전담 공무원 7명이 근무하는 농수산물 판매 유통가는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을 대상으로 향후회와 대형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신안의 우수 농산물 판촉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무안 황토 갯벌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숙박객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안군은 오는 9월까지 황토 갯벌랜드 인근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마술과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과자 만들기 등 체험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수석전시관 건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강진군은 최근 한 수집가가 평생 모은 수석 4천여 점을 강진군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오는 18일 전시관 건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시가 최근 개체수가 증가한 멧돼지들이 양을산 등에 출몰해서 농작물을 훼손하고 있고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을 2개 조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등산객 안전을 위한 경고 현수막 등을 게시했습니다.
목포 북항에 수상 오토바이 한 대가 배치돼서 인명 구조 활동에 활용이 됩니다. 오늘 배치가 된 수상 오토바이는 목포 북항 항내와 목포대교 그리고 앞배대교 사이를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인명 구조 요청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목포 해경이 배치한 수상 오토바이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인 오는 8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가 전남 지역의 기부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눔 캠페인 동안 지속적인 기부로 나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를 한 11명의 기부자 등에게 전라남도 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이 됐고 모두 98억 6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전남 해역에 설치된 관측 시스템의 각종 정보가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고손 등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신안과 목포 등 7군데에 설치된 어장 관측 시스템의 정보를 전남 바다 알림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오는 2022년까지 해양 관측 장비나 시스템을 갖춘 곳을 200군데로 늘릴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해역에서 고손과 저손으로 발생한 양식 수산물의 피해 규모는 97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귀농과 귀어에 관심 있는 타 지역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에 지금까지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참가자가 전체 56%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43%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참가자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귀농어, 귀촌을 준비하는 데 유익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현장 서류 평가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서 17개 시군 30개 마을을 최종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목포였습니다.